운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비록 작은 숫자가 보였지만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행사에 임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정말 환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백선엽 대장님께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학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념, 추모,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진정한 추모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 진정한 학술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기도 연설이라고 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천하의 허남성 박사가 지금 좌장으로 있는데 내가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영웅시한다 하는 것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칫하면은 6.25 전쟁 전체를 그럼 백선엽 대장이 혼자 하셨느냐, 다부동 전투 자체를 백선엽 대장 혼자만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가 하는 면에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그 자체가 또 빛을 발하게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영웅이 아니라 영웅들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백선엽 대장님과 함께 했었던 영웅들, 또 백선엽 대장님이 내가 만일의 경우 돌아서거든 나를 쏘아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백선엽 대장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론 그분이 군인으로서 훌륭하게 애국 충정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의 뜻이 어떻게 연유됐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낙동강에서가 아니라 한반도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보았던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3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혼자만 대구까지 내려갔다 해서 이승만이 아니라 런승만이다 하는 이런 비판까지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3일 아니라 여기서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끝까지 남아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느냐? 바로 인민군들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대통령이 포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낙동강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여기에서 대통령이 모델 권총을 하나 차고 있는 그걸 가지고 싸워했어요? 오느냐? 아니면 그분이 대구라도 부산으로 나갔어서 그 이후에 한미관계라든가 유엔군까지를 참전할 수 있도록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했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분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나가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 되니까 국방부 장관 신성모, 그 다음에 서울시장 그때 이기봉씨 이런 사람들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정국장하고 와서 대통령이 만약 안 가시면은 지금 그것들이 이미 서울에 들어왔고, 서울에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그때 당시 좌익불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서 뛰쳐나가서 바로 경무대를 습격해서 대통령을 납치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도 나 안 나가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분들이 청양리까지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메모를 넣어서 그래서 이분이 가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후 사정을 알고 그렇게 가셨음으로써 해서 우리는 유엔군과 미군들의 참전을 그분이
기차 안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올 수 있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러겠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예 서울에서 포로가 됐으면 3일 만에 한강도 건너기 전에 끝났을 텐데, 그것이 아쉬워서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런성만이라고 부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졸지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 기차가 대구에 섰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다시 돌려. 그러면 대전까지 다시 올라오고 싶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라고 하는 이 내용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8월 13일 날 무초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낙동강 전선도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백선엽 대장님을 포함해서 낙동강 전선을 형성해서 했었던 것이 8월 초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8월 13일 날 무초 대사가 와서 이승만 대통령 여기서는 대제가 안 될 테니까 제주도라고 임시정권을 옮기시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권총을 들고 했다는 거 그 건국전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권총 3발이 들어있는데 하나 가지고서는 프란체스카 여사를 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산당을 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자살하겠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무초 대사는 더 이상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파군살인관이었었던 워커 장군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워커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워커 장군에게 하시던 한 장면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처음에는 낙동강 전선을 워커 라인입니다. 워커 장군의 라인이 워커 라인입니다. 워커 라인 중에 일부가 다부동입니다. 워커 장군이 그때 당시에 자기 휘하의 장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 철수, 방어선 재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퇴각할 것은 없다. 우리에게는 단게리크나 바탄에 그닥 철수가 없다. 부산으로의 후퇴는 역사에 남을 학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만약 우리 중 일부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그때 워커 장군이 한국군과 미군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지휘관이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민주주의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미 의회에서 탄핵이 이제 논의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워커 장군의 이 명령을 듣고 워커 장군 밑에 있는 부하가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죽으라고 명령을 합니까? 싸우라고 해야지. 싸우다 죽을 수 있어도 이게 우리 일본의 가미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어.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있을 수 있어도 싸움을 앞둔 전쟁터에서 민주주의는 없다 하는 이 말로 메가드 장군이 워커 장군을 비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이어간 것이 백선엽 대장의 나를 돌아서거든 쏘라고 하는 이 얘기로 이어져 간다고 하는 이유는 이 맥을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죽어도 나는 이 땅에서 죽겠다. 임진왜란때 선조가 도망가면 전혀 배를 탈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의 말을 듣고 제주도나 어디에 갔으면은
낙동강에서 싸우려고 하는 군인들의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비공개됐었던 문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1950년에 밀어내왔을 때는 낙동강 전선에서 그렇게 해서 반격이 이루어졌는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압록강까지 일부 한국군의 육사단 부대들이 압록강물을 떠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51년 1월 달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했는데 중공군까지 들어온다면은 이제는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비공개됐던 문서가 나중에 공개된 것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공군 개입 이후인 1951년 1월 11일 미국 정부가 세운 철수 계획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NSC 100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제6방어선,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제6방어선까지 무너질 경우 유엔군은 일본으로, 한국군은 연안도서로 철수한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연안도서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아니면 오키나와입니다. 한국군은 미군에 흡수하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병력은 5만밖에 되지 않는다고